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앞서 들으신 대로 이번 주 신장식의 뉴스 사이킥 구독자 100만 돌파 기념. 오늘 벌써 101만이 됐네요. 매일 20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부터 그냥 단순히 저 커피 마시고 싶어요 하시는 분까지 손 드시면 되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8001번 혹은 무료인 미니로 의견 보내주십시오. 유튜브 채팅은 저희가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선물을. 그러니까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문자 또는 MBC 미니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손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인홍님, 신장식 변호사 라디오 청취율 1위 하세요 하고 보내주셨는데 벌써 아세요? 말씀도 드리기 전에 우리 청취자분들이 먼저 하십니다. 예, 내일부터 청취율 조사가 들어갑니다. 어제 라디오 들으셨어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 02로 오는 전화 꼭 좀 받으셔서 신장식의 뉴스아이킥, 신장식 MBC 뭐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주말에 산불 전국 곳곳에서 났습니다. 걱정이 많은데요. 지금 상황 좀 살펴주시죠. 네, 워낙에 좀 건조한 날씨가 이제 계속되면서 어제 하루 동안에만 서울 인왕산과 충남 홍성, 대전 등지에서 전국 34곳에 걸쳐서 산불이 발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서울 종로구 인왕산에 났던 불은 조금 전이었던 오후 1시 30분경에 완전히 꺼졌는데 축구공 21개 규모의 피해를 남겼고요. 축구장, 네. 축구공은, 죄송합니다. 예. 충남 보령시 청라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발생 21시간 만인 오늘 오전 11시쯤에 주불이 잡혔는데, 대전과 충남의 다른 지역에서는 강한 바람 때문에 진화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충남 홍성 산불 같은 경우도 진화율이 오전까지는 73%였는데 오후에는 오히려 진화율이 66%로 떨어졌고요. 대전 서구 산직송의 산불도 진화율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남 한평, 순천 등지에서도 오늘 오후에 불길이 치솟아서 지금 산불 대응 2단계가 발령돼 한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렇지 않아도 건조한 날씨에 혹시 산행 계획 갖고 계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거에 대비해서 불시 아예 그냥 갖고 가지 않으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김영환 충북지사는 물을 마셨다는 겁니까? 술을 마셨다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물을 술로 변하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겁니까? 주말 동안에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일단 지난달 30일입니다. 충북 제천시 봉황산에 불이 났는데 불길을 한참 잡고 있던 그 시간에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주 지역의 이제 시민단체들 인사들과 그리고 상가 주민들이 모인 술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있었던 인사들이 이제 본인의 SNS에 현장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사진을 보니까 김영환 지사가 굉장히 좀 얼굴이 발갛게 상기된 그런 모습으로 술잔을 들고 있는 듯한 모습들이 많이 찍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는 지금 산불 진화의 한창인 상황에서 도지사가 술자리에 참석했다라고 비판이 좀 쏟아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충북 홍보팀 쪽에서 이제 해명하기로는 지사가 직접 술은 마시지 않고 물만 마셨고 얼굴이 이제 빨갛게 보이는 거는 최근에 외부 행사가 많아서 얼굴이 햇볕에 그을려가지고 붉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다. 술을 마신 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사진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약간 좀 상기된 모양새가 살이 좀 햇볕에 그을려서 이 발갛게 된 걸로는 좀 보이지 않는 그런 얼굴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이 잔을 보시면 약간 그 갈색의 액체 그리고 위에 이제 거품이 좀 끼어 있는 거 이걸 봤을 때는 맥주 마신 거 아니냐라는 좀 이 비판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뉴스원에서 취재를 해본 결과 김 지사가 그 당시에 맥주와 소주를 마셨고 술자리가 끝나갈 무렵에는 동석자들의 권유로 노래를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주점 주인이 올렸던 그 페이스북 게시물 보면 도지사님이 노래를 엄청 잘하셔서 깜놀했다라는 글도 있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 4.3 추념식이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대통령은 불참했고 태영호 최고위원은 무얼 사과하냐라고 반문했고 서북 청년단은 제주에서 준동했습니다. 오늘 4.3 풍경 정리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오늘이 제주 4.3 제75주년입니다. 추념식이 오늘 오전에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렸는데 코로나19 이후로 이제 3년 만에 고령의 유가족을 비롯해서
15,000여 명이 모여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헌화와 분향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대신 참석을 해서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추념사를 대독을 했는데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추념식 불참의 이유로 해외 순방 준비와 일정상의 이유를 꼽았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오전에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 결과로는 대통령의 이제 공식 일정이 별도로 표시가 돼 있지는 않아서 아마 뭐 해외 순방 준비를 이제 오늘 하루 종일 한 걸로 좀 보이는 대통령실 해명에 따르면 보이는 상황인데 정작 지난 주말에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겠습니다만 대구의 라이온즈 파크를 찾아서 프로야구 개막식 시구를 대통령이 직접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하는 등 지난 주말 동안에 4개, 5개에 달하는 왕성한 일정을 하루에 소화하는 그런 모습과는 상당히 오늘의 풍경이 대조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야구장 방문할 시간은 있어도 4.3 추념식에 참석할 시간은 없느냐. 대구는 괜찮고 제주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비판을 냈습니다.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여야의 아침 풍경도 좀 상반되는 모습이었는데 야당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오늘 이재명 대표 그리고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가 제주에 총출동을 했습니다. 4.3 기념관에서 현장 회의를 개최를 했고요. 그리고 회의 직후에는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추념식에도 직접 참석했습니다. 반면에 여당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가 대부분 추념식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대신 뭐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묵념을 함께 하는 걸로 대신했습니다. 지도부 중에서는 이철규 사무총장, 박대출 정책위 의장, 김병민 최고위원만 추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자, 태영호 의원은 오늘도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과도 거부했고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관련된 발언을 쏟아냈는데 상당히 좀 논쟁적인 얘기들이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우선은 왜 사과를 거부하는지 그것부터 직접 태영호 최고위원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어떤 점에서 사과해야 되는지 아직까지 저는 납득이 되지 않고 제가 사과해야 한다면 무엇을 사과해야 되는지가 먼저 규명돼야 되겠죠. 제 발언의 취지에 대해서 과연 그 유족들과 피해자한테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지도 저는 궁금하거든요. 지금 저 발언대로라면은 유족들과 피해자들이 본인의 발언 내용을 잘 못 알아들어서 화를 내고 있다라는 걸로 들릴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이해를 시키면 그게 사과를 대신할 수 있다라는 걸로도 들리는 대목이라서 조금 좀 뜯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4.3 사건에 대한 용어부터 본인은 동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2003년에 정부 진상조사보고서에서 제주 4.3 사건을 군경의 진압 등 소요 사태 와중에 양민이 희생된 사건으로 규정을 했다.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 했던 발언의 연장선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걸로 보이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4.3 사건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공식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만 2번이 있었고 공식 보고서 역시 2번 나왔습니다. 제가 좀 오늘 오전에도 그 내용을 좀 훑어봤는데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에는 이렇게 4.3 사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그래서 미 군정기에 발생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이르기까지 7년에 걸쳐 지속된 한국 현대사에서 한국 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비극적인 사건이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태영호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4월 3일에 있었던 사건, 단순한 이 남로당의 준동 사건 하나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47년 3.1절에 있었던 사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7년에 걸친 제주에서 그날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특히 민간인 학살이 장기간에 걸쳐서 집요하게 벌어졌던 것들을 주목하고 있는 이 국가폭력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는 진상보고서다. 내용을 조금 더 좀 촘촘하게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권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 태영호가 4.3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의원 태영호 그리고 여당의 최고위원 태영호는 적어도 정부 보고서 그리고 대한민국
법에 4.3 사건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는 알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법이 존재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제2조 정의 제1항 제주 4.3 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 및 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그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여기에 김일성의 사주가 어디 있습니까? 4.3 사건은 48년 4월 3일 날 시작된 사건이 아닙니다. 47년 3월 1일 3.1절 발포 사건. 여기에 제주 북국민학교에서 열린 제28주년 3.1절 기념 제주도 대회를 마친 군중들이 가두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시위대가 관덕정을 거쳐서 서문통으로 빠져나간 뒤 관덕정 부근에 있는 김하경찰의 말발굽에 어린아이가 치여 다치는 일이 발생을 했고, 이때 김하경찰이 다친 아이를 그대로 두고 지나가자 흥분한 군중들이 돌을 던지면서 항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압이 시작됐고 등을 보이면서 도망가는 제주 도민들에게 총을 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만 6명이 제주 도민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과 정부의 진상조사 보고서를 인정을 못하겠으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든지 정부 여당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으셔야죠. 국민의힘은 뭐 하는 겁니까? 벌써 몇 번째 이런 정부의 대한민국 법이 규정한,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의 진상조사 보고서조차 인정하지 않는 국회의원, 그런 최고위원에 대해서 왜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까? 왜 윤리위원회 회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얘기 중에서 이제 두 가지는 꼭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최고위원회의에서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은 폄훼하고 과만 부각하는 편파적 역사 교과서 문제도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니까 4.3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승만의 공을 논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게, 저도 이제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이 할 이야기인가 귀를 의심했는데, 왜냐하면 다른 날도 아니고 오늘은 4월 3일입니다. 이 사건의 참상에 있어서 가장 책임이 무거운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승만 전 대통령이고요. 그의 방치 내지는 방조에 의해서 학살이 1954년까지 이어진 겁니다. 이 부분을 짚어야 되는 날에 이승만의 공을 논한다? 이걸 과연 우리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서북청년단입니다. 네, 이게 문제입니다. 그때 4.3 사건이 일어날 때 가장 악랄하게 민간인을 학살했던, 말하자면 아무런 공식적인 자격도 없이 민간인 학살에 앞장섰던 이 민간 준동 세력들이 서북청년단이라는 이름으로 당시에 활동을 했었는데, 백색 테러 단체예요, 서북청년단은. 그렇습니다. 임의의 그냥 민병대죠. 근데 그 이름을 그대로 이어받은 단체를 극우 단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서북청년단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지난달 20일부터 제주 지역에 들어가서 제주 전역에 태영호 의원이 했던 그 말의 연장선입니다. 4.3은 공산 폭동이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는 현수막을 제주도 곳곳에 걸었습니다. 그래서 제주 도민들하고 충돌이 있었고, 제주시청에서는 이 현수막들을 이제 강제 철거하기도 했는데, 그리고 그 서북청년단 회원이라는 사람들이 오늘 하필이면 또 추념식 현장을 찾아서 집회를 열려고 하다가 제주 도민들과 그리고 유가족들과 충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4.3 사건 당일에 다 일어나야 하는 일인가? 도민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분통이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을 것 같고요.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역사적 평가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 대한민국은 4.19, 3.1운동과 4.19를 계승한 정부입니다. 계승한 국가예요. 그런데 4.19로 쫓겨난 사람이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 그럼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헌법 전문 5.18을 넣니만이 이런 얘기 립서비스 그만하시고, 김재현 최고위원 말씀처럼 4.19를 빼자고 하세요. 이승만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실 거면. 저는 좀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의 법, 그리고 정부의 공식 진상조사 보고서, 이에 대한 존중과 이에 대한 최소한의 인정 없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과 여당의 최고위원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서북청년단이 준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현수막이 수십 개씩 제주에 걸리고, 이렇게 유족들, 제주 도민들 이렇게 가슴 찢어놓고 과거의 아픈 상처들을 계속해서 덧내는 이런 식의 행동에 이렇게 정부 여당이 나서서 힘을 보태주는 식의 이런 정치적 행위는 제주 도민들이 어떻게 평가를 할지 한번 정무적으로라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정말.
자, 전광훈, 홍준표 두 분의 말싸움도 점입 가경입니다. 이것도 공교롭게도 여당의 최고위원 한 사람과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과 관련한 이 사태가 결국 여기까지 이어지게 된 건데요. 소위 이제 여당 내에서 전광훈 사태가 쉽게 수습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지난 주말 동안에 전광훈 목사와 말씀하신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전광훈 목사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재원 의원이 이제 겨우 눈을 뜬 거야. 이제 겨우. 홍준표 대구시장님, 당신도 강화문에 와서 연설했잖아. 내가 이런 무례한 말을 해야 되겠어. 이 자식이 말이야. 대구 시민 여러분, 홍준표 저거 탄핵하세요. 저거. 굉장히 이제 거친 표현을 사용하면서 홍준표 시장을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광화문 집회를 할 때 홍준표 대구시장도 와서 연설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렇게 좀 비꼬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도 광화문에 와서 연설했잖아라고 꾸짖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광훈 목사가 이렇게 막말을 하니까 홍준표 대구시장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전 목사와 국민의힘이 단절해야 한다라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목회자답지 않게 욕설을 입에 달고 다니면서 자제력을 잃고 거친 말을 함부로 내뱉고 있다. 그 목회자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우리 당을 떠나서 그 교회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광화문 그때 연설했던 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 타도 집회라고 해서 간 거고 이재호 전 장관의 부탁으로 간 거지 그 목회자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로부터 부탁을 받거나 그 목회자를 보고 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또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대표의 그 발언을 어느 정도까지 이제 믿을 수 있는지는 조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보수 정치인들이 광화문으로 엄청 달려갔기 때문인데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서 이제 김진태 강원지사나 황교안 전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이런 쟁쟁한 인사들이 그 당시 대부분 광화문 집회에 연단에 섰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 대선 때는 전광훈 목사를 비롯해서 소위 이제 보수 개신교 세력들이 홍준표 후보를 직접 지지 선언을 하기도 했고 이걸 이어받아서 대선 후보 방송 토론 때는 기독자유당의 요구를 받은 홍준표 후보가 동성애 관련된 질문을 문재인 당시 후보한테 했다라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보수 정당과 보수 개신교 특히 전광훈 세력과의 이제 밀착 관계가 이제 심상치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김기현 대표가 사실상 전광훈 판정승을 선언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향후에 전광훈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천권을 가지고 제3자가 왈가왈부할 일도 아니지만 지방자치행정을 맡은 사람은 아마도 이제 대구시장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일에만 전념했으면 좋겠다라고 비판을 한 거죠. 홍 시장도 또 여기에 맞서서 김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페이스북에 냈는데 전 목사에게 무슨 발목이 잡힌 정당도 아닌데 저렇게 방약 무인하게 욕설을 쏟아내도 한마디 말도 못하고 오히려 나만 지방 일 잘하라고 나를 질타했다? 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사야 같은 선지자라고 추켜 세웠으니 그 밑에서 잘 살아보세요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그 관련해서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징계 논의 없이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 사건이 촉발된 거는 김재원 최고위원의 이제 5.18 폄훼 발언 논란 그리고 전 목사의 이제 천하통일 발언 논란 이런 것들이었는데 별다른 징계 논의 없이 당 내에서는 흐지부지 이제 넘어가는 모양새가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나이를 찾아보니까요. 전광훈 씨가 56년생, 홍준표 대구시장이 54년생이네요. 전광훈 씨가 뭐 이 자식 저 자식 할 나이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자,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